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랐던 내용인데요. 오미세고가 오르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오미세고에 대한 방향성이 나쁘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ERC20 토큰 중에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오미세고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올랐던 배경은 이더리움에 대한 가스비에 대한 논란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비에 최적화된 토큰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이 왜 가스비가 올라갈까요? 그건 바로 디파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이 되는 매개체를 유심하게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을 미리 파악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 게 뭐가 갈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다음에 투자를 하셨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왁스에 대한 또 소식이 있는데요. 왁스에서 약간의 떡밥을 남겨놨던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게임 아이템 구매 관련된 코인으로 이제 왁스가 그런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과 하나와 여러 가지 제휴를 맺어서 이쪽으로 좀 무언가를 해보려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니셜 G만 공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20년 52개 탑 게임사 중에 이니셜 G만 들어갔다라는 거, 이 52개 중에 이니셜 G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구글, 그리고 일본의 게임회사, 게임빌 등등 총 4개로 나와지는데, 아마 구글은 현 국가적인 지금에 대한 분쟁적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요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코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다 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봐도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게임빌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움직이지 않겠냐. 근데 저는 대부분 게임빌도 좀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대한 그 법적인 규제망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본 쪽이 가장 근접한 소식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번외로 게임에 대한 순위, 게임 기업에 대한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인구빨로 올라와져 있는 1위와 2위 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업들이 이름이 들어가져 있고요. 한국계 기업은 6위에 넥마블이 들어가져 있고 5위에 반다이 남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라인이 있고요. 13위에는 아마 이 스퀘어 쪽에 있는 쪽에 비디오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바인데요. 이게 파이널 판타지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파이널 판타지가 상당히 최장수된 게임인 거는 아실 거고, 한때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NC소프트가 20위권에 있다라는 거 정도가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넥슨이 여기에 이제 끝무렵 34위에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팍스넷 뉴스에서 워너마켓을 키우는 업비트 상장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김가영 기자가 7월 한 달간 스펜드 코인, 아하, 카바, 하이브, 디카르도 5개 코인을 상장시켰고요. 8월 달에는 보라, 체인, 테조스,
어저스트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상장시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걸 올려주었던 커뮤니티 반종동 씨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업비트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클레이튼과 업비트와 또 상관관계가 있으니 클레이가 잘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것보다는 왜냐면 그게 해당 토큰이 클레이튼 쪽에 대한 파트너로 들어간 코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코인이 있기 때문에 다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로 이렇게 공격적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K뱅크에 대한 신규가 되었기 때문에 업비트 역할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 자체에서도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거에 따른 수수료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신규가 안 되었으니까 상당히 좀 힘들게 돌아갔던 실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영위하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과거 2017년도 대비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죠. 또한 K뱅크에 대한 입장도 업비트가 저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기마다 라이선스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K뱅크에 대한 숨은 의미도 있습니다. 카뱅과에 대한 차이가 대부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뭐 자본 금치를 제외하고 뭐 고객수, 뭐 대출 잔액, 수신 잔액만 해도 평균 10배 차이가 나와버리고, 카뱅은 조만간 IPO를 하는데 K뱅크는 그런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신규를 오픈을 할 때 또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 업비트가 잘 되면 K뱅크도 같이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공생적 관계, 그리고 업비트는 업비트 이 시점을 놓치고 싶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 시점에 있어서 동남아 아시아 거래소 허가 라이센스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더더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8 19 시즌 때도 업비트 순위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이 외면받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한국인의 투자자의 성향을 보면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뭐 코인이 아니더라도 보면은 항상 저 멀리 올라갈 때쯤에 그제서야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 멀리 있었을 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도 뭐 사기다 뭐하다 해도 남이 하면 같이 하는 그 시점대가 분명히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금은 낮죠. 대출금 나갈 수 있는 지출 금액은 점차 높아지고 있죠. 물가나 뭐 대출금리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고용도 불확실성이 훨씬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과연 투자를 가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 말은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사람들에 대한 투자 성향은 바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비트코인 달러보다 믿을만 하다라는 마케팅적인 대한 멘트를 했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 들어올 때 노좋게끔 마케팅적으로 뉘앙스를 펼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무엇보다 지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뿌려진 게 얼마나 되는데, 비트코인 뭐 고작 얼마나 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달러보다 더 믿을만 하다라고 뭐 언급을 하겠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매수 매도세 팽팽하다, 단기 급변동 가능성이 매우 적다 라고 나온 내용이 있는데, AMB 크립토의 분석업체 채널 리시스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최근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요가 따라주는 한 중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대규모 비트코인의 거래 유입 정황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세에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유입이 반드시 현금화를 위해 한 것은 아니고요, 알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에 환전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단기 차익을 위해 매도하는 동시에 누군가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수급 균형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시세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채널 리스에 따르면 몇 주간 25% 가까운 수익을 현금화된 비트코인 수량이 23만 개, 1000개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모색하면서 비트코인 선물도 급증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CME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관심이 계속 급증하면서 기존의 변동성 등의 리스크 자산을 경계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 웹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는 공개 계약 수의 기준으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3위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미 결제 약정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맥이나 바이낸스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없던 비트맥스도 KYC를 도입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FATF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업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레버리지 비율로 제한을 좀 줄여놨고, 레버리지가 커야 전체 시총에 대한 버블을 더욱더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뭐 그 나라 법을 지켜야지만 사업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과거 2018, 19년도 초 때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조인디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기 많은 파생상품 거래소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내놨던 내용인데, 종합분석 내용은 선물 거래량이 현물 시장 거래량보다 높다. 예를 들면 매출의 현물의 3배에 달한다. 2019년도 연간 현물 거래량이 13조 원이었다고 하면 선물의 거래량은 3조 달러에 그쳐서 그만큼 여전히 현물 시장에 대해서 좀 영향이 적었다 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면 왜 선물 거래소가 이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탄탄한 기술 기반, 혁신적인 상품 전략, 레버리지 같은 거, 그리고 사용자 정의, 옵션에 둔 데리비트 차사의 사용자 정의를 기관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며, 그거에 따른 기관들이 생각보다 잘 놀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 있어서 서비스 구축 능력이나 마케팅 이런 게 잘 버무려져서 지금의 선물 거래소가 더 인기가 좋았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현물은 롱과 숏 부분을 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매도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는데, 유일하게 선물은
매도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인기를 많이 끌게끔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규제가 또 확립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곡바스였나요?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내놨던 기이한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업비트도 내놓고 싶어 했지만 상품을 약간의 규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내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벤처마킹을 빨리 하는 그런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도 해당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그만큼 옵션과 옵션과 선물 부분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고,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비트맥스도 점차 범위가 그냥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OK, 후오비 이런 쪽이 다 먹었죠. CME 쪽이나. 그리고 CME 쪽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순위는 이게 후오비 OK가 해서 이쪽에 있는 선물이 주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거의 고만고만한 차이밖에 안 나온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대를 많이 했던 벡트의 선물도 성장성은 있어요. 예, 주춤하지는 않습니다. 옵션은 좀 실패를 했지만 선물은 조금씩 성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에 더디는 이유는 대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누나분께서 만약에 국회 쪽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언급을 1도 안 해버렸죠.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 내용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전 매우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물거래소 후오비 OK 바이낸스 선물 거래량은 선물 거래에만 집중하는 비트맥스 거래량을 초과하기도 했다 라고 해서 이 거래량 비교도 이제 중요하죠. 예, 거래량 비교도 이제 여기에 대한 선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리비트의 를 비교해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월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FTX가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 투자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고객 수가 빠르게 증가를 했다. 데리비트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수익 측면에서도 데리비트가 4,300만 달러 순이익을 냈으면 FTX는 약 500만 달러 순이익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개인에 더 쓸 수 있을 만한 요점을 더 잘 잡았던 측면이 더욱더 수익이 잘 나왔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에 만들어지는 상품성이 상당한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덩치 키운 라인, 블록체인 간편결제로 일본 시장을 자리 잡게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야후 재팬과 통화, 일본 심사 통과, 현지서 1억명 사용자 확보, 가상자산 링크도 상장, 현금 결제 좋아하는 일본서 블록체인 적용한 페이에 승부수를 띄우겠다. 제가 저번에도 미친듯이 최근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쿠폰즈 문화가 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라고 했을까요? 이건 현지 일본인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쿠폰 문화가 발달했던 주요 배경은 그만큼 잃어버린 20년으로 인해서 전략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쿠폰 쓰면 되게 없어 보이고 맨날 좀 그렇게 좀 보는 시선이 좀 깔려져 있죠.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에 치중되어져 있고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이게 깔아두고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라인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쓰겠어 라고 보겠지만
충분히 많이 쓰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소비세도 인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간편결제 블록체인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5%까지 있고 경우에 8%까지 있는데 한국은 0.5에서 2%보다 높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데 이 소비세 인상하면서 그거에 대해 다른 인센티브를 어디다가 많이 줬냐면 페이 쪽에다가 많이 줬어요. 간편결제 시장에다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일본인들이 좀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페이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탄생도 이번에 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인은 자회사 LVC를 통해서 FASA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간의 거래도 가능한 비트 프론트도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많이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일본 쪽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우리가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내년 정도에 이게 뚜렷한 또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건 코인 시장에 있었을 때도 매우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